1974년 10월 3일 멤피스 경찰 레즐리 라이트와 엘튼 하이먼은 근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경찰들이 그러하듯 그들도 조용히 하루가 마무리되길 바랬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날 저녁 미국 경찰의 무기 사용에 대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미국 대법원 판결의 중심이 되는 사건에 출동하는 두 경찰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날 저녁 10시 45분쯤 동네 주민 한 명이 옆집에 창문이 깨지는 소리와 수상쩍은 소리들이 들려 경찰을 부르게 됩니다. 경찰들이 도착하자 신고자는 자신의 옆집을 가리키며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가 옆집 안으로 침입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라이트 경관이 집 앞에서 무전기로 본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동안 하이먼 경관은 주위를 살피기 위해 집 뒤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때 하이먼 경관은 집 뒤에 있는 문이 쾅 닫히는 것을 들었고 곧 누군가가 뒷마당을 가로질러 도망가는 것을 발견합니다. 도망가던 사람은 이 대법원 판결의 주인공 에드워드 가너였습니다. 에드워드 가너는 뒷마당을 가로질러 간 후 180cm 정도 높이의 담장 앞에서 멈춰 섰는데요. 하이먼 경관은 손전등으로 가너의 손과 얼굴을 확인했고 확실하진 않지만 가너가 무기를 손에 들고 있지 않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하이먼 경관은 가너에게 경찰임을 밝히고 멈추라고 소리쳤지만 가너는 곧 담장을 기어오르기 시작했는데요. 이대로 두면 가너가 담장을 넘고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한 하이먼 경관은 그대로 담장을 넘고 있는 가너에게 총을 쏘았습니다. 총알은 가너의 뒷머리에 맞았고 이후 가너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수술대위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데요. 훔친 $10와 지갑도 그의 소지품에서 나왔습니다. 하이먼 경관은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살상무기를 쓴 것에 대해서는 테네시주 법과 경찰청 수칙 아래서 행동했다고 하는데요. 테네시주 법은 이랬습니다. 용의자에게 그가 체포됐음을 알린 후에도 도망가려 하거나 격렬히 저항을 할 때에는 경관들은 체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수단을 써도 된다. 당연히 죽은 에드워드 가너의 아버지는 멤피스시, 멤피스시장, 멤피스 경찰청, 멤피스 경찰청장 그리고 출동한 두 경관들이 자신의 아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했다며 사건을 테네시 서부지방 연방법원으로 가져가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경찰관이 테네시주 법안에서 행동했기 때문에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합니다. 가너의 아버지는 이 사건을 연방상고법원에 상고하는데 상고법원에서는 전 판결을 뒤집습니다. 판결에서는 도망가는 용의자를 죽이는 것은 수정헌법사조의 압수나 체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며 미국 시민들은 헌법사조에서 보장한 부당한 수색, 압수, 체포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이상 도망가는 용의자에게 살상무기를 쓰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테네시주 법조항에는 살상무기를 사용할 때 얼마나 중한 범죄일 때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계를 두고 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이 판결에 테네시주는 항소하여 결국 이 사건은 미국 연방대법원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재판의 주요 쟁점은 과연 무기를 소지하지 않고 위험해 보이지 않는 중범죄자가 도망을 가는 상황에서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하는가였는데요. 대법원은 항소법원 판결을 6대3으로 수용하며 가너의 아버지의 손을 들어줍니다. 이 판결문의 작성자인 대법관 화이트는 상고법원에서 판결한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수정헌법사조의 압수나 체포에 포함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수정헌법사조에서 보장한 권리를 침해 정도와 정부의 이득을 비교해서 봐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침해 정도가 가장 높은 수준의 체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정부의 이익에 부합하는가가 중요한데요. 대법원은 중범죄를 저지른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이 그들이 도망가는 것보다 낫지 않다고 하며 중범죄를 저지른 용의자가 경관이나 다른 이에게 위협을 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 체포를 하지 못해서 일어날 피해가 그들에게 살상무기를 쓰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좀 어렵고 길게 썼는데 간단하게 말하자면 경찰들은 무기를 소지하지 않은 중범죄자들을 죽이면서까지 체포하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러므로 도망가는 모든 중범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수단을 써도 된다고 한 테네시주 법문은 불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부분이 남았는데요. 대법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경찰들이 도망가는 용의자가 자신이나 주위에 죽음이나 심각한 신체적 손상과 같은 피해를 입힐 것으로 믿을 수 있는 상당한 근거가 있는 상황에서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헌법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도망가는 용의자가 총이나 무기를 가지고 있고 도망간다면 누군가에게 큰 해가 될 것이라는 상당한 근거가 뒷받침된다면 용의자의 도망을 멈추기 위해 살상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헌법적 침해가 아니라고 한 것입니다.
테네시대 간호 판결은 도망가는 중범죄자들이 목숨이나 심각한 해를 끼칠 상당한 근거가 없는 한 경찰들이 그들에게 살상 무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는 틀을 세운 매우 중요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판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중범죄자들이 자신들이 중범죄를 저질러도 경찰들이 살상 무기를 사용할 수 없음을 알면 중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한 부담이 없어짐과 동시에 경찰들이 멈추라고 할 때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도망가는 범인들이 많아질 것을 우려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범인들이 도망감으로 인해 받게 될 사회적 피해가 그들의 목숨보다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이 판결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중범죄를 저지르고 경찰에게서 도망간다면 총 맞을 각오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중범죄를 저질러서도 그의 생명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대법원 판결로 찾아오겠습니다.